오빠, 여기 상견례 장소로 어때? 어머니도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잘 차려진 한정식 집이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니 한식 좋아하시지? 그럼? 안 그래도 한식 먹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시간 참 빨라. 우리 연애 초에 엄마 한국 들어와서 그때 같이 밥 먹은 게 다였는데 어느덧 세월이 3년이나 지나선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다니 말이야. 그니까 말이야. 그땐 나 대학생이었는데 이젠 취업해서 벌써 대리 앞두고 있고 오빠도 청약 당첨돼서 아파트도 있고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호주에서 상견례하러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생각 같아선 거기로 가서 인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못해서 죄송하지. 어쩔 수 없지.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엄마도 어차피 한국 오려고 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결혼식도 한국에서 할 건데 엄마가 오는 게 당연하지. 그렇다면 다행이고. 근데 어머니도 참 대단하셔. 외국에서 교수까지 하시고. 하긴 예전에 처음 뵀을 때 스타일이 남다르다고 생각했어. 전혀 그 연세로 보이지 않더라고. 옷도 참 젊게 입으시고. 온몸에 세련미가 묻어났다고 해야 할까? 암튼 정말 멋졌어. 엄마가 또래보다 젊게 사시긴 하시지. 뭐 어머님 아버님도 연세에 비해 열정적으로 살고 계시잖아? 비슷한 거지. 아무튼 거기로 예약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야겠다. 아, 벌써 떨리네.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이미 결혼 허락도 받았는데 뭘. 그리고 우리 엄마 성격이 워낙 쿨해서 괜찮을 거야. 이미 서양 사람 마인드가 다 됐다니까. 서양 사람들 자식들 결혼에 웬만해선 관여 안 하는 거 알지? 호주도 그런 문화라고 하더라고. 자식 선택 존중해주고 자식이 내려온 결혼 상대 환영해주는. 그렇구나. 그래도 잘 보여야지. 어머니 입장에선 몇 년에 한 번 한국에 오시는 건데 좋은 인상을 심어드려야 안심하고 돌아가시지 않겠어? 또 여보. 워낙 어른들한테 이쁨 많이 받는 스타일이잖아. 걱정 붙들어 매셔. 그날 저녁 집. 우리가 비행기만 잘 탔어도 시간 내서 호주로 갔을 텐데 그게 참 죄송스럽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상견례 전날 한국에 오신다고? 오빠가 호텔 잡아줬다고 하더라고. 아무래도 오빠 집은 원룸이라 두 사람이 같이 지내기가 어려우니까. 또 어머니도 지금 학교 관사 살고 계시는데 거기가 완전 호텔식이라 호텔에서 지내시는 게 편하다고 하시네. 오랜만에 한국 오셨는데 당연히 편하게 대접해 드려야지. 아이 무슨 선물이라도 사가야 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게 우리 때문에 여기까지 시간 내서 오시는 건데 당신이 한번 괜찮은 거 있나 생각해봐. 그래야겠어. 뭐 따로 좋아하시는 거나 그런 건 없으시대니? 글쎄, 나도 예전에 한번 뵌 것 말곤 그 뒤로 만나 뵙질 못해서 연락처도 없고. 그럼 일을 어쩐담. 한번 외국에서 오래 산 친구들한테 물어봐야겠다. 보통 어떤 선물을 해야 유용한지. 그래,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아무튼 우리가 극진히 대접해 드리자고. 호주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더 신경 써야지. 너도 살갑게 잘해드리고 그쪽 입장에선 이번 자리에서 자기 아들 결혼할 여자를 꼼꼼히 살피는 건데 이때 잘 보여야지. 안 그럼 그게 평생 간다니까. 성훈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외국에 들락거리셨다며. 그럼 아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를 텐데 더욱 우리가 걱정 안 하시도록 신경 써야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더 좋게 보실지 그게 걱정이네. 우리 딸이야 워낙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하니까 하던 대로만 해도 좋아하실 거야. 그럼 다행이고. 아무튼 두 분도 너무 부담 갖고 그러지 마세요. 예전에 봤을 때도 그랬지만 되게 쿨한 성격이시거든. 그때 말했나? 처음 보자마자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데이트 장소도 추천해주시고 그랬다니까? 나한테 이것저것 묻지도 않으시고. 아무래도 외국 경험이 많아서 그러신가 보다. 네 입장에선 차라리 다행이지. 이 친구들만 봐도 자기들은 아들 배우자 조건 안 본다고 그저 자기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면 그뿐이라 하면서도 막상 며느리감 들어오니까 집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를 다 따지고 있더라니까. 그렇게 따져서 결국 파혼까지 한 경우도 종종 봤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문제야. 뭐든 조건부터 따지고 드는 게.
우리조차도 자연스럽게 누구 결혼한다 하면 뭐 하는 사람이냐는 말부터 먼저 나오잖아. 외국 사람들은 그게 덜한다고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도 그런 게 얼마나 다행이니. 그리고 성훈이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낸 적이 많아서 독립심도 크잖아.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도 적고. 그래서 또래보다 의젓해 보이는 것 같아. 우리 우경이가 아무튼 사람 잘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걱정 덜었어. 왜? 내 꼴 보니까 자기 딸은 그런 꼴 안 당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야? 그래. 당신 나한테 시집와서 온갖 종갓집 행사 치르느라 고생하는 거 보고 절대 우리 딸은 그런 고생 안 시켜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럼 난 뭐가 되나? 나는 고생해도 되고? 아이, 엄마 아빠 또 싸워? 내 결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얘기가 거기로 새?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집안일도 다 하고 그러잖아. 지금이야 그런 거지. 예전엔 당신 안 그랬어. 아휴, 그때 생각만 하면 억울해서 눈물만 나와.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괜히 이런 걸로 싸우고 그러지 말자고. 곧 딸내미 결혼하는데. 알았어. 그냥 해본 소리야. 암튼 우경이 너는 엄마같이 시댁살이 험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다행이야. 너만큼은 그런 고생 안 하길 바랬거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 친구들만 봐도 시어머니랑 친엄마처럼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던데? 자기야,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봐야 되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눈치 보는 게 맞지. 그래야 사이가 화목해져. 나도 노력해야지. 암튼 너무 긴장되네. 제대로 인사드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일주일 후 전화. 오빠. 어머니 잘 모셔다 드렸어? 응. 오자마자 친구분들이랑 약속 있다고 가셨어. 역시 우리 엄만 쿨하다니까. 그래? 하긴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시는 거니까. 호주도 3일 후에 돌아가신다며? 그럼 시간이 없긴 하지. 내가 공항까지 배웅 가고 싶었는데 일이 갑자기 몰리는 바람에. 어차피 내일 보는데 뭐. 오히려 너까지 왔으면 부담스러워 하셨을 거야. 엄마 워낙 편한 걸 좋아해서. 나도 이제 집 들어왔어. 그래. 계속 운전해서 피곤하겠다. 그럼 푹 쉬고 내일 보자. 그래. 우리 결혼 첫걸음인 만큼 잘해보자. 너도 푹 자. 괜히 긴장해서 잠 못 이루지 말고. 너 신경 예민해서 신경 쓸 일 있으면 잠 못 자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내일 컨디션 좋으려면 일찍 자보려고 노력해야지. 그럼 우리 엄마는 무조건 너 마음에 들어하니까 걱정 마. 나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랬다니까. 그럼 내일 봐. 알았어. 끊어.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네. 하긴 우리 부모님도 내가 결혼 맘먹은 남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주셨으니까. 다른 친구들 보면 상견례부터 어려운 경우도 있다던데. 난 그에 비하면 행운인 거지.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날 상견례장. 이제 곧 오신다고 하네? 그래? 아유, 갑자기 떨리네. 그러게 말이야. 분위기 안 어색하게 내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Hello everyone.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영어 인사가 튀어나왔네. 제가 외국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안녕하세요. 상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다들 인상이 좋으시네. 우경이도 3년 만이네? 그땐 참 어려 보였는데 이제 좀 성숙해 보이는구나. 뭐 하긴 우리 아들도 그만큼 늙었더라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우경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멀리서 오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이렇게 밝게 인사해 주시니 좋네요. 당연히 제가 와야죠. 비행기를 못 타시는데 비행기 잘 타는 제가 와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무슨 트라우마라도 있으신 거예요? 요즘 세상에 비행기 못 타는 경우를 못 봐갖고. 엄마, 그건. 실은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사고가 좀 있었거든요. 이륙 중에 기체가 고장나는 바람에 몇 시간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공포가 아직 남아있어서 비행기 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저희가 비행기만 탈 수 있었으면 호주로 놀러 갔을 텐데 참 죄송하게 됐네요. 그런 거예요? 난 또 무슨 엄청난 사고라도 당하신 줄 알고. 그 정도는 저도 숱하게 당했거든요. 그건 사고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좀 겁이 많으신 성격들인가 보네요. 아까 인사할 때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선 성격이 좀 소심하신가 싶었죠.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머, 내가 말 실수한 거야? 그랬다면 죄송해요. 제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 솔직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호주 애들은 또 자기 속내를 거침없이 말하거든요. 그런 애들 가르치며 살다 보니 저도 그러게 됐네요. 아닙니다. 유쾌하시고 좋네요. 덩달아 분위기도 밝아졌고요. 그죠? 제가 또 분위기 메이커랍니다. 혹시 MBTI 아세요?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서 유행이라던데. 저도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이게 유행이라고 검사해보라 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글쎄 F99%가 나왔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게 처음 들어본 말이네. 그게 성격 유형 검사인데 F면 감성파고 T는 이성파란 건데요. 저희 엄마가 워낙 감정이 풍부하셔서 그렇게 나왔나 보네요. 어머님, 아버님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은근 재밌어요. 그런 게 있나 보네. 사돈께서 참 젊게 사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 스타일도 참 세련되셨고. 너무 부럽네요. 저희는 요즘 유행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것도 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젊게 살려면 그만큼 의지도 있고 그래야 돼요. 근데 두 분은 어디서 사세요? 아니, 서울 교통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오시느라 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주차가 발리비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긴 한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고급 식당이라서 그런가? 저희는 경기도에서 살아서 교통이 딱히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올 때도 대중교통으로 왔고요. 대중교통이 편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경기도에서 산다고요? 서울에 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땅값 싼 데서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연세에 차 없이 대중교통으로 왔다고요. 설마 차가 없는 건 아니죠? 엄마,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이야. 저희는 차가 없긴 해요. 하도 주변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운전하기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차 타고 가야 될 땐 택시 타고 그럽니다. 그래도 사는데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서울보다 집값이 더 싸긴 하죠. 그래서 삶의 질이 운운하는 거 보니까 집안 수준 딱 나왔네. 그야말로 딱 중산층들이 하는 소리잖아. 세상에 내가 한국 중산층이랑 사돈을 맺을 줄이야. 이게 말이나 돼?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 왜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이라니? 아니 네가 알아서 조건 보고 다 했을 것 같아서 다른 말 안 한 건데 이런 가정이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니. 우경이 너도 참 그렇다. 예전에 나 만날 땐 명품백 들고 오지 않았니? 어린 나이에 명품백 들고 온 거 보니까 집안이 꽤 사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평범한 가정이었으면서 속인 거야? 나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싹을 자를 걸 그랬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뭘 속였다고? 저희 집이 뭐가 문제가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럼 문제가 있지 없겠어요? 하긴 들어올 때부터 옷 입는 스타일이 영 저렴해서 거슬리긴 했는데 이럴 줄 알았음 미리 확인을 좀 해볼걸. 아들이 원래 혼자서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결혼할 사람도 자기 수준에 맞게 골라왔을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후회가 밀려오네. 이제라도 좀 물어봐야겠네. 우경이 너
직장은 어디로 잡았니? 제 직장이요? 스타트업 다녀요. 얼마 전에 대리도 달았고요. 스타트업? 그냥 중소기업 다닌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연봉도 낮단 거고. 그럼 종합해보자면 부모는 경기도에서 차도 없이 산단 거고 너는 중소기업 다닌다는 거고 여러모로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깝단 거네. 우리 아들은 대기업 회계직에 교수 집안에 젊은 나이에 아파트까지 장만했는데 아휴 갑자기 눈물이 나네. 진짜 억울해 정말. 어머니 지금 우시는 거예요? 대체 왜... 엄마 오버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내가 좋다는 여자면 다 괜찮다며. 예전에 우경이 봤을 때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만나보라고 했잖아. 그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땐 둘 다 결혼 생각이 없었잖아. 그리고 그때는 제가 부잣집 딸인 것처럼 날 속였잖아. 난 그래서 더 만나보라 한 거지. 이렇게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중소기업 다닌다는 거 알았으면 절대 반대했지. 너 친척들은 생각 안 해? 다들 우리 집안 수준에 맞게 괜찮은 배우자 구해봤는데 왜 너만 이따위 집안 여자를 데려온 거야? 내가 너 이럴라고 어렸을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줄 알아. 네 안목이 겨우 이따위냐고. 생각할수록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네. 저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도 우경이 귀하게 잘 키웠고 우경이 키우는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면 저희 입장이 뭐가 됩니까? 다들 열심히는 살죠.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사는 게 문제죠. 그리고 가난할수록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 모르나? 나처럼 이미 집안 자체가 좋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 필요 없이 그냥 가진 거 누리면서 고상하게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신 얼굴엔 주름이 그렇게 자글자글한 거고 내 얼굴은 이렇게 빛이 나는 거거든. 아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중산층은 너무했네. 아들, 엄마가 외국 나와 있다고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 연애는 뭐 이런 집 여자랑 해볼 수 있다 쳐. 뭐 드라마에도 그런 종류 많잖아. 근데 결혼은 아니지. 적어도 우리 집안이랑 비슷하게 맞춰야지. 이게 뭐니? 수준 떨어지게 정말. 꼭 엄마 눈에 눈물 나게 해야겠어. 아님, 뭐 서프라이즈 그런 거야? 진짜 창피해 죽겠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됐어, 우경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 집안 수준 다 나왔다. 저기요, 우리도 당신 같은 저급한 집안에 우리 귀한 딸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부란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욕한 거야? 호주에서 교수까지 한다는 양반이 속담도 모르나 보네. 올 때부터 구린 발음으로 인사할 때부터 알아봤다. 교수는 맞나 모르겠네. 저렇게 무식한 교수는 또 처음 봐갖고. 이미 얘긴 다 끝난 것 같으니 일어서줘. 나도 조건 따지려다가 우리 우경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우리 우경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안 보고 결혼 허락한 건데 당신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대로 결혼시키면 우리 우경이 마음고생 엄청 할 것 같아. 내가 또 시집살이를 험하게 당해서 내 딸만큼은 그런 꼴 못 보거든. 우경이 너도 결혼하는 거 이참에 다시 생각해봐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할 정도면 저 사람 인성이 얼마나 안 좋은지 너도 알겠지? 지금 뭐라는 거야? 보아하니 학교 문턱도 제대로 못 밟았을 것 같은데 어디서 대학 교수하는 나한테 무식하단 소리래. 제정신이야. 그리고 당신들이 내 아들 조건을 왜 따지고 앉아있어? 보수 집안에 명문대 졸업에 대기업까지 들어갔는데 게다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까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봐도 자기 딸이 한참 떨어진다는 거 알 텐데 참 뻔뻔스럽기도 하지. 너 겨우 이런 여자 소개해주려고 엄마 호주서부터 부른 거야? 엄마 진짜 왜 그래?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큰 결례를 범했네요. 결례는 무슨? 됐네. 차라리 처음부터 보여줘서 다행이지. 그만 나가자고. 더 있어봤자 기분만 상할 거 아니야. 우경이 너도 이 결혼 더 할 생각 없지? 그럼 나도 엄마 어떻게 고생하는지 다 봤는데. 그럼 일어서지.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파혼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파혼 얘기를 꺼내는 건 좀 그렇잖아. 미안. 근데 입장을 바꿔봐. 오빠였어도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어? 보자마자 바로 중산층이라고 사람 대놓고 무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다고 그 집안과 연을 맺을 수 있겠냐고. 그럼 한국 오신 김에 구경 잘하고 가세요. 참나, 인젠 네가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구나. 영원히 우리 아들한테서 빠이빠이 하렴. 그럼 가자고. 잠시 후 택시 안. 죄송해요. 이렇게 나올 줄 나도 예상을 못해서. 당연히 몰랐겠지. 마냥 좋을 거라 생각한 우리도 잘못이지. 그래, 원래 결혼 준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그래도 차라리 결혼 제대로 준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한참 결혼 준비하는 중에 상대 부모가 저런 사람인 거 알았음 그것만큼 골치 아픈 일도 없어. 맞아.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하렴. 우리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별 타격도 없어. 그래, 우리 걱정 말고 상훈이랑은 잘 얘기해서 끝내렴. 그래도 3년이나 연애했잖아. 상훈이도 아까 많이 당황한 눈치더라고. 자기야, 워낙 떨어져 있는 세월이 많았으니 자기 엄마가 그럴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지. 그러게 말이야. 상훈과 별도로 안타깝기도 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잘 얘기해 볼게.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 시각 상견례장.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 결혼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너야말로 네 인생 망하려고 작정했니? 그래도 내가 안목 교육은 똑바로 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려와? 별 볼 일 하나 없는 애를. 볼 게 뭐가 없어.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우경이 그렇게 안 좋은 집안에서 자란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도 일하고 계시다고 한 번도 돈으로 충돌해 본 적도 없단 말이야. 이제 결혼 준비하면 알겠지. 당장 돈 없어서 경기도에서 산다는 것만 봐도 모르겠니? 저 나이에 차 한 대도 없다는 건 전형적인 중산층. 아니, 중산층 하위 마인드야. 그리고 집안 수준이 안 좋으니까 여태 일을 하는 거지. 집에 돈이 많았으면 일하고 있겠니? 나같이 명예직이 아니면. 아무튼 너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미 자기들 수준 깨닫고 파투 내자고 하긴 했지만 말이야. 저런 집안은 또 우리같이 잘난 집안 보면 어떻게든 자기 딸 수준 높이고 싶어서 거머리처럼 들러붙기 마련이거든. 저래놓고 언제 또 와서 죄송하다고 빌빌거릴지도 몰라.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진짜 엄마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몰랐어. 정말 충격이야. 그동안 나한테는 세상 쿨한 척 다 해놓고 이러기야 정말. 내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라니까. 아무리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어도 그렇지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이러기야. 정말 실망이야. 엄마 이런 사람인 줄 알았음. 이런 자리는 마련하지도 않았어. 이제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니 다음에는 우리 집안이랑 수준 맞는 여자 데려와. 저런 거지 같은 집안 여자 데려와서 골머리 썩게 만들지 말고. 비행기 값만 아깝네. 뭐 VIP 투자자도 만나야 돼서 어차피 오려고 하긴 했지만 말이야. 이참에 그 후원자님 자식 있나 물어봐야겠다. 듣기로는 딸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내 결혼 깽판 쳐놓고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 장모는 엄마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갈게. 엄마, 쟤 좀 봐. 아주치 기분 상하면 연락 끊는 게 습관이지. 그래라, 그래. 내가 무서워할 줄 아나? 자식이 영 끊는다는 소리 무서워하는 건 다 자기 할 일이 없어서 기댈 데가 자식밖에 없는 능력 없는 부모는 아는 거야. 다음에 연락할 때는 제발 보는 눈 좀 키워서 오렴. 또 이렇게 엄마 실망시키면 그때는 엄마가 너랑 영 끊는다. 아무튼 지 아빠랑 닮아갔군. 가난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성훈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지?
당신이 놔두고 거지 같은 여자랑 바람 피울 때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당신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참 좋은 거 물려줬다, 그지? 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성훈이 저놈 얼른 정신 차리게 해줘. 아니 나중에 바람을 피우더라도 최소한 지 인생이 도움이 되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지.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야. 누가 요즘 사랑으로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지.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일 만날 손님 선물 좀 사러 가야겠다. 이번에 확실히 투자를 땡겨와야 나도 학교에 할 말이 있지. 다음날 호텔 앞. 엄마, 여기 맞지? 더 들어가면 발렛 비용 내려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내려줘야 될 것 같네. 여기 맞아. 여기 8층 식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얘기만 하는 건데 호텔 식당에 부르고 좀 부담스럽긴 하네. 그래도 그쪽 입장에선 잘 대접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잘 다녀와. 나도 오빠랑 얘기하러 가려고. 그래, 잘 얘기하고 와. 알았어. 들어가. 어머, 너 우경이 아니니? 네가 여긴 웬일이니? 여기서 또 보네요. 어머, 차 좀 봐. 딱 봐도 국산차 중에서도 저렴한 기종이네. 부모는 차가 아예 없고 딸은 일단 고물차나 끌고 다니고 수준 알만하다. 이런 똥차를 끌고 이렇게 비싼 호텔 앞엔 웬일이니? 뭐 구경이라도 하러 왔어? 볼 일이 있어서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 끊기는. 그래, 가라 가. 그리고 이런 호텔 오려면 적어도 외제차 정도는 끌고 오는 게 예의란다. 하긴 너가 뭐 호텔 올 일이 있었겠니? 쪽팔리니까 얼른 똥차 끌고 나가라. 저기 직원이 한심스럽게 쳐다본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괜히 나도 촌티 묻은 건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아들도 그래서 안목이 그렇게 낮아진 건가? 연애를 이따위 여자랑 하니까? 이거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보다 한참 수준 높은 남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야? 세상이 동안 줄 아니. 어려서 신데렐라 그런 거 많이 본 모양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다. 네 수준에 맞는 남자를 만나야지. 똑같이 돈 없어서 경기도 살고 차도 없고 그런 집안 남자 말이야. 사람 앞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더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인 것 같고 갈게요. 다시 보는 일 없었음에요. 저게? 수준이 낮으면 예의라도 있던가. 성훈이 이놈은 대체 저런 애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아무튼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휴, 너무 내지 말아야지. 인상 좋아 보여야 투자할 맘도 더 생기지. 이 꼴이 끌어올리자. 직후 호텔 레스토랑. 손님 오셨습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아유, 먼저 도착하셨다고 해서 어찌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저도 일찍 온다고 했는데 오는 중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당신? 여기서 다 보네요. 어제 본 걸로 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네요. 사람 인연이 참 기가 막히네요. 호주에서 교수한다 해서 안 그래도 어제 어느 학교냐고 물어볼라 했는데 내 투자 받으려고 나온 교수가 그쪽이었군요. 그게... 그럼 우리 학교 VIP 투자자가 그쪽... 사람 면전에 대고 그쪽은 너무 실례 아닌가. 하긴 어제 그쪽 인성을 다 알아버렸어. 더 말할 것도 없겠네. 이번 사업은 투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안 그래도 그쪽 학교 총장이 투자금 절반 이상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예 투자를 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쪽이 대표 교수로 나온 거 보니까 투자할 가치를 전혀 못 느끼겠네. 이제 투자를 해도 학생들 개개인한테 알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총장한테도 알아듣게 전해드리고. 사모님, 잠깐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는 몰라 뵙고 큰 실수를 했네요. 미리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그러겠어요, 감히? 그치만 이건 공적인 문제 아닙니까?
저희 학교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투자하신 분인데 이렇게 투자를 안 해주시겠다고 하면 저희 학교 무너집니다. 안 그래도 학생들 등록률이 떨어져서 학교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 왔고 투자하셔야 할 이유도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제 이야기부터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식사도 곧 나올 텐데. 뭐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학교 하는 걸 보니까 학생들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총장이고 교수고 자기들 먹고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투자금 받아서 사업 여는 것도 학생들 위한 것도 아니고 돈만 빼돌리고 형식적으로만 사업 벌리고. 안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내가 따끔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차라리 잘 됐네. 그리고 당신처럼 조건으로만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대표 교수로 있는데 그런 학교의 발전이 있을까? 내 솔직한 심정으로는 당신 밑에 있는 학생들 다른 질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야. 그 애들이 당신 뭘 보고 배우겠어? 투자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장 이렇게 비싼 식당 예약한 것만 봐도 그래. 이게 다 학교 돈으로 마련한 거 아니야. 학생들 교육 잘 시키라고 기부한 셈 치고 투자한 거구만. 아주 투자자들을 물로 보는구만.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하도 초라하게, 아니 초라한 게 아니라 하도 검소하게 차려입고 나오셔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고 어제는 실수했어요. 이런 분이신 줄 알았음 어제도 극진히 대접했겠죠. 그리고 이건 제 사비로 한 겁니다. 암튼 제가 실수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우경이한테도 정식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애들 결혼도 다시 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못 알아듣나? 어제 파혼 얘기 꺼낸 건 우리야. 그 생각은 하나도 변함없고. 당신 이 꼴을 보니까 더 결혼 안 시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방약 약강인 사람이야. 어제는 그렇게 뻔뻔하게 사람 까내리는 말을 많이 하더니 이젠 아주 납작 엎드려서 비네. 이미 버스 떠났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저 이대로 호주 가면 바로 잘릴 수도 있어요. 예? 잘리면 오히려 다행이지. 아예 총장한테 얘기를 해야겠어. 내 투자금으로 이딴 질 떨어지는 교수 월급 줬냐고. 사모님, 그러지 마세요. 예? 아휴, 뒤도 안 돌아버리고 그냥 가버리네. 아니, 어떻게 저 여자가 투자자지? 대체 뭘 하길래? 어제 돈 없어서 경기도 산다고 분명 그랬는데 차도 없다고 하고. 돈이 이렇게 많았으면서 없는 척을 했던 거야. 하필 저 여자가 투자자일 건 또 뭐야. 투자 못 받아오면 총장이나 자를 수도 있는데. 내가 교수 자리를 어떻게 땄는데 이렇게 물러설 순 없지. 어떻게든 설득해야 돼. 그 시각 앞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로 파혼을 결정하면 어떡해.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 오빠 잘못 없단 거 알아. 하지만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잖아. 첫 만남부터 내 가족 무시하는 분을 내 가족으로 맞을 순 없어. 어제 오빠 어머니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행동했는지는 오빠도 알지? 알아. 나도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이럴 줄 알았다면 자리 자체를 마련하지도 않았지. 나도 정말 충격받았어. 우리 집안이 어떤지 제대로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바로 보이는 걸로 무시하는 모습이.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나도 상처 많이 받았고. 내가 종종 얘기했었지. 우리 엄마, 할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 바람에 되게 힘들어 있다고. 아빠도 한동안 인지하지 못하다가 엄마가 심한 우울증 걸리니까 그제야 가족이랑 연 끊은 거거든. 나도 어렸을 때 그걸 너무 많이 봐서 무조건 결혼할 남자 가족 인성이 어떤지를 먼저 보거든. 오빠가 어머니 얘기한 거 들었을 땐 괜찮은 분인 것 같아서 결혼도 맘먹은 건데 어제 보니까 아니더라고. 우리 부모님도 오빠 많이 아끼시지만 결혼은 아닌 것 같다고 하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가족이랑 연 끊을게. 그럼 됐지? 가족이랑 연 끊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
게다가 나 때문에 오빠가 가족이랑 연 끊는 모습 보는 건 싫어. 그냥 서로 안 맞는 거라 생각하고 그만하자. 아무래도 그게 좋겠어. 우경아, 제발. 난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미안해. 그래도 오빤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안녕. 우경아! 우경아! 그날 저녁 남편 집 앞.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당분간 연락 안 하고 싶다고 말했을 텐데. 나 우경이 전화번호 좀 알려줘라. 갑자기 우경이 전화번호는 왜? 아, 또 무슨 소리라게. 안 그래도 엄마 때문에 다 망했다고 완전히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단 말이야. 그랬어? 아, 그럼 안 되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빨리 전화번호 알려줘. 설득을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 집안 잘 나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 오늘 학교 투자자 만났는데 글쎄 우경이 엄마였더라고. 나한테 도끼 눈을 뜨면서 투자를 안 하겠다 하더라고. 그럼 내 인생도 망하는 거고 너도 망하는 거야. 어떻게든 우경이 마음 돌려야 돼.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우경이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 하면 부모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번호 내놔.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어머님이 엄마 학교 투자자라고? 그래. 너 연애 3년 동안 대체 알아본 게 뭐야? 아이, 조그만 사업체 운영한다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아봐야지. 그랬으면 내가 어제 실수를 안 했잖니. 아, 빨리 번호 줘. 아, 빨리. 1시간 후 전화. 여보세요? 우경아, 나야. 성훈 엄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놀랬지? 내가 할 말이 있어갖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 아, 할 말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어? 알 것 같다니?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설마 벌써 어머니가 말한 거야? 그쪽과는 다르게 변서로 무슨 일 있으면 다 터놓고 얘기하거든요. 투자 얘기 꺼낼 거면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엄마의 판단에 맡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그럴 권한이 있다고 해도 투자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교수 자체가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학교에 무슨 돈을 투자해요? 돈 아깝게? 아니, 그래도 갑자기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학교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리고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훈이한테 하혼하자고 했다며. 그래도 3년이나 사귀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물론 실수는 하긴 했지만 솔직히 성훈이가 무슨 죄가 있니? 내가 경솔하게 행동한 걸. 그러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어제는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좀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고 이제 정신 돌아왔단다. 내가 부모님께도 제대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너도 귀하게 여길 테니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아무리 MBTI에서 F가 99%가 나왔다고 해도 당신처럼 이렇게 이중적으로 굴 것 같진 않네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당신 아들이랑 얘기 끝났으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거절하는 거라고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네? 이만 끊죠.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무릎 꿇고 빌까? 아니 뭐 필요한 거 있어? 나 비싼 선물도 해줄 수 있어. 필요하면 돈도 줄 수 있고 아니면 회사 대기업으로 옮기고 싶으면 내가 그럴 수 있도록 힘도 써줄게. 내가 대기업 임원들 중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말 한마디면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말을 해봐.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네.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빤히 보이네. 그 교수 자리 얻은 것도 이런 식으로 얻은 거겠지?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면 사람은 위기에 몰리면 본성이 튀어나온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 난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신 인생이나 잘 구제해. 그리고 망할 거면 당신 혼자 망하고 괜히 당신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그럼 내 말 다 알아들었지? 빠이빠이입니다. 여보세요. 아니 벌써 끊었네.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대기업이 필요 없다고? 아무리 부잣집 딸님이라도 그렇지 되게 말이 안 통하네. 왜 하필 이렇게 만나갖고. 투자자 약속을 먼저 잡았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어쩜 좋아.
당장 총장님이 어떻게 됐냐고 연락 올 텐데 뭐라고 말해. 정 교수 자리도 건물 사줘서 간신히 된 건데 이러면 피해가 얼마야. 집안 다 말아먹기 생겼네. 어제 가만히만 있었어도 모든 게 술술 풀렸을 텐데 다 망했네. 다 망했어. 3개월 후. 그 뒤로 전 남자친구는 몇 번 설득을 하더니 단호하게 제가 거절을 하자 제 뜻을 존중하겠다며 물러서더라고요. 절실한 마음에 자기 엄마한테 번호를 넘겨줬다고, 그건 미안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귀찮게 굴 수 있으니 번호를 차단하든가 하라면서요. 전 남자친구에겐 큰 악감정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할 상대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가 제 가치관엔 굉장히 중요해서 끝낼 수밖에 없었죠. 저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더 바쁘게 살다 보니 마음이 점차 괜찮아지는 걸 느껴요. 근데 처음에 전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던 친구한테 전 남자친구의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진 이후로 대기업을 관두고 방황하며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과도 연을 아예 끊었다고도 하고요. 다운 과정에서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인데 부디 잘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한편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자친구의 엄마는 정규수 자리를 박탈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그 학교 자체가 가난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사회의 인재로 키우자는 명목으로 세워진 거라 엄마도 투자를 많이 한 거였는데 점차 취지가 변질돼서 채용 비리나 공금 횡령 등의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엄마 역시 정식 교수 임용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뇌물을 줘서 들어간 거라 하더라고요. 엄마가 투자를 중단하면서 학교 재정 문제가 커졌고 그와 더불어 학생들까지 이 사실을 알고 시위를 벌이면서 총장도 직위를 내려놓을 위기라 하더라고요. 엄마도 상황을 봐서 총장도 바뀌고 학교도 예전처럼 좋은 취지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그때 다시 투자를 하겠다고 하세요. 지금은 국내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기부를 하고 계세요. 엄마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자라서 꼭 성공해서 본인과 같은 상황의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꿈 하나로 아빠와 함께 사업을 일구셨던 거고요. 사업 성공 후에는 조금이라도 기부금을 더 늘리고 싶어서 집도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옮기고 차도 안 타고 다니시기도 했고요. 저도 이렇게 멋진 뜻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라 너무 뿌듯하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저도 멋진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